어린이 5명이 도롱뇽 알을 잡으러 가자고 모여 집 근처 와룡산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1991년 3월 26일 도롱뇽 알을 잡으러 갔던 5명의 소년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동필이가요. 다른 아들도요. 부모님들은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아이들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경찰들은 귀찮았는지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하루가 지나야 된다니까 자꾸 그래 쌌네. 그만 집에 가 기다리소.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의 실종 사건이 커지고 온 세상이 이 사건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시민들에게 돌리고 모범운동을 전개해 실종 어린이들을 찾아 나선 부모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잡히갔던 일본으로 인신매매 당했던 조작방송으로 유명해진 PD 지승은 생업을 내려놓을 정도로 간절한 부모들의 인터뷰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말씀 잘 들으세요. 다음날 경찰은 실종된 소년 중 한 명인 종호의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방문해 음성 녹음과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추적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아이들이 실종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아이들의 실종 사건은 점점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 부장님은 조작방송 PD 지승은 사건이 일어났던 대구의 한 방송국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선배님, 팬입니다. 그 시각 계속되는 거짓 제보와 장난 전화에 방송국과 경찰까지 동원해 강물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찾아와 그렇게 싸요. 우리가 어쩔 도리가 있어요? 그것도 제보라고. 뭐 일단 물을 다 퍼재기 봐야 안다니까. 퍼재기 봐야겠죠? 그죠? 됐죠? 네. 아. 한편 지승은 서울 방송국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 특종 자료를 찾고 있던 도중 아이들의 실종 사건을 관련한 영상 하나를 보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국립과학대학교 황우혁입니다. 애들이 실종된 날은 그 지역 기초선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인간의 5가지 행동 유형 중 소란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애들을 산으로 유인한 후에 애들이 사라졌다고 소란을 피워서 어른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뭔가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애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가설을 소란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세워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자기가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틀린 이론을 더더욱 견고하게 믿게 되지. 아이고, 시간이 넘었네. 내일 좀 더 보도록 하자. 교수님? 황 교수를 만나러 온 지승은 황 교수가 주장하는 가설에 대해 듣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애들을 감췄다. 그리고 죽었다. 아, 교수님, 근데 거기서 포인트. 마을 사람들이 애들을 찾으러 나섰던 것은 투표가 다 끝난 오후였는데요. 뭔가 계획에 어긋난 거죠. 개새끼가 아니고요. 대학 교수거든요. 국립대학. 아니 국립대가 야간대고 말이야. 황 교수에게 들었던 얘기를 박 형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이 사라졌는데 그것도 남자애들이 5이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애들이 죽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뒤졌을 때 시체라도 나와야지. 애들이 살아서 지들끼리 어디 갔으니까 그렇게 이잡듯이 뒤져도 애들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보세요? 엄마! 내 종호가. 어딘데? 이게 뭐 2달 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대수롭지 않은 듯 전화를 받고 있는 종호의 어머니. 이건 애들이 없어진 지 2달 만에 종호한테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종호 엄마랑 친척들이 종호 목소리가 맞다고 했고요.
종호 엄마를 의심하고 있는 황 교수의 말에 지승도 종호 부모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황 교수와 지승은 종호 부모님을 만나러 찾아가게 됩니다. 부모님 좀 뵈러 왔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교수님하고 PD님이 어째요를 딱 이 짝으로 들어오셔. 황 교수는 집에 시멘트가 있는 것을 보고 의심을 더하기 시작하고 종호의 할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종호 아빠를 가리키며 이상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가 계세요 좀. 저는 애들 실종이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사람 말입니까? 동네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일 겁니다. 그들은 의심을 놓지 못하고 실종된 다른 어린이의 집으로 방문해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아가 아직 안 왔나 싶어가 종훈의 집에 갔었는데 그때는 문도 잠겨있고 불러도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평소에도 안채문을 잘 잠그고 다니시나요, 종훈애가? 아니요. 새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 잘 안 잠그죠. 너 이게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 지승은 취재한 내용을 들고 안부장을 찾아가 방송에 내보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안 해. 절대 못 해. 부모를 범인으로 몰고 있는 지승에 안부장은 절대 안 한다고 얘기하고 지승은 어쩔 수 없이 황 교수를 데리고 직접 녹화하기로 결정합니다. 전화가 온 게 없다는데 몇 번을 말합니까? 답답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공장에 있다가 퇴근을 했어요.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고마워합시다.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으면은 참네. 종아버지. 그렇게 결백하시다면 조 씨하고 삼자대면 합시다. 그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엔 분명한 범인이 있습니다. 난 그 범인이 당신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 집에 애들이 묻혀있다는 거 난 다 알아요. 뭐? 이래 인게이네. 야, 찍었지? 이 새끼가 있네. 이거 스스로 깨끗하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왜 사람을 치고 그래? 왜? 야, 찍어. 내가 당신 끝까지 지켜볼 거야. 좋다. 한번 봐보자. 황 교수와 지승은 방송국 사람들과 경찰들을 데리고 종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솔직히 뭐 이래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서도 무슨 생각? 우리 아들이 거무쳐 있다고. 저래 들쑤시고 다니는데 뭐 한번 봐보면 뭐 썩이라도 안 편하겠나? 말해가. 뭐 내 말이 틀리가? 우선 화장실 갈게요. 뒤에 좀 들어주고. 황 교수는 종호의 집에서 아이들의 유골을 찾겠다며 화장실과 시멘트 벽을 부시고 찾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신발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뭐지?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종호 부모님. 야, 빨리 찍어! 야! 발견된 신발은 여자아이의 신발이었습니다. 이거 여자애들 것 같은데요.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찰나에 이상한 손짓을 했던 할머니가 황 교수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할머니, 그거 해보세요. 예? 나한테 말하려고 했던 거 있죠? 그거 여기 사람들 앞에서 해보세요. 그때 했잖아요. 저도 봤잖아요. 왜 거짓말하고 그러세요? 왜 오늘 두 사람 왜 그래요? 그래 할머니한테. 잠깐만요. 할머니, 진정하시고요. 예? 저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뭐 해보라니까! 봤죠? 예? 됐죠? 봤죠? 이 종호 부모님이 범인이라는 강력한 암시의 동작으로서 그 인간 5가지 유형 중 안 교수. 뭐야? 이거. 할머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범인이고요. 예. 종호의 할머니는 아이들이 실종되기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고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수시로 하고 있었습니다. 진작부터 저거 완전 또라이 맞아. 그래 맞다. 형님, 지암 걸렸습니다. 배부른 것 좀 보이소. 에이, 이 사람아, 이게 뭐가 불러? 왜? 엎친 데 덮친 격 종호의 아버지가 암에 걸리게 됐고 종호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산사태와 불량 유병지 피해가 30명이 분노에 휩쓸리거나 산사태로 시간이 흘러 대구 지역에는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이 왔고 도토리를 줍기 위해 와룡산에 등산한 사람들이 아이들의 유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1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경찰이 다투신 산에서 애들 유골이 나오면 말이 되겠어? 자연사니까 사건도 종결되고 또 미결 사건 하나 주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예.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경찰들은 초동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자신들의 실수를 덮고자 실종된 아이들의 사인이 자연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합산은 사사치 수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여기는 아이들이 사라졌던 곳과는 조금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고. 저 뭐라카노?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아들이 여서 집에를 못 오고 그러지고요. 참 답답한 사이들하고 있네. 수사는 저녁까지 이어졌고 황 교수는 여전히 종호 부모님을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골을 옮겨놓을 필요가 있었던 게 누굴까? 그거 알아? 종호네 집 새로 지은 거. 유골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5구라고 그중 하나가 종호란 법이 있나? 유골은 얼마든지 구할 수도 있어. 그냥 옮겨 묻으면서 살짝 섞어가. 아이들이 실종되고 2달 후에 녹음됐던 종호 어머니의 대수롭지 않았던 통화 내용은 하루에도 수십 번 걸려오는 장난 전화에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가 준 종호 엄마하고 종호 통화 녹음 그 원본들 다 들어봐. 거의 대부분 그런 말투거든. 왜? 그 당시 수도 없이 걸려온 장난 전화 때문에 지쳐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전화 끊고 나서 종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리고 또 종호 아버지 알리바이. 종호 아버지가 일찍부터 공장을 나간 적은 있지만은 그날 그 사건 당일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공장 직원들이 진술을 했어. 왜 그건 빼놓고 줬어? 왜? 차 교수는 아이들의 유골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무언가에 공격당한 자국이 있었고 그 자국은 25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타살입니까? 들어와요. 유골을 옮겨 묻어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옮겨 묻은 게 아니지. 마지막 발굴한 유골에선 옷 속의 척추뼈 순소가 저렇게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척추뼈 순소가 뒤섞이지 않고는 유골이 옮겨질 수는 없어. 잠바로 눈을 가리고 다리도 바지에 묶여 있었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뭐라고? 이 매듭 독특한데 묶은 사람은 쉽게 풀 수 있지. 사인에 가까운 것은 이쪽 상처로 보는 게 맞겠지. 20cm 안팎. 가늘고 긴 무엇에 찔린 것 같아. 뭔지 모르겠어. 맞는 모양이 없어. 이 흉기는 꽤 독특하다고. 이 정도면 말이야.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지. 먼저 알 수만 있다면. 분명한 건 범인은 식구들도 아니고 동네 주민들도 아니야. 그건 내가 보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날 선원지에서 목격한 목격자에 의하면 애들 주머니에 뭔가 블럭블럭한 게 잔뜩 들어있었다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게 뭐 빵이나 과자 그런 것 같아.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어디서 만나자고 했을 때 애들이 쉽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미 아이들하고 안면이 있는 그런 면식범 아니면 애들이 혹하게 재밌어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거나. 도대체 애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승은 자신이 직접 와룡산에 누워 그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기로 합니다. 사장님 팩스요. 다음날 지승은 박 형사가 보낸 팩스를 받게 되는데요. 박 반장님이라 그러면 나가봐요. 예. 팩스는 범인으로 보이는 주안의 몽타주였고 차량 번호와 주소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승은 적혀 있는 주소로 달려가 주안의 집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잔뜩 들어 있었고 미친놈들이 애들 막 죽이고 다니고 있잖아. 난 그놈이 이제 살인에 막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 아이들에게 묶여있던 매듭과 일치한 매듭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대한민국에선 실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사라진 경로를 추적하고 주변을 탐문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승은 주안의 직장 도축장으로 주안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사람 여기서 무슨 일 해요? 무슨 일 해요? 여기서? 도축장에서 뭐 하겠어. 도축하지. 야, 주한이 어딨어? 아까 마지막으로 하나 잡아주고 간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게 다 그 친구 거야. 맨날 쓰던 건데 갖고 갔나 보네. 주안의 책상에 유골에 있던 자국들과 똑같은 자국이 있었고 그 자국의 정체는 소를 도축할 때 쓰는 정의 자국이었습니다. 누가 소대가리에 정기라고 싶겠어. 남들은 다 정기로 하는데 그 친구는 옛날 방식이 좋다고 정길로 하지. 당신이죠. 아저씨 누구세요? 야, 너. 왔었지. 말해, 이 새끼야.
아저씨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초면에 이러는 거 실례 같은데. 애들 죽이고 들킬까봐 이렇게 손아 때려잡고 그러니까 좋냐? 그래서 어쩌라고. 너였구나. 아저씨, 증거 있어요? 종호의 부모님은 범인이 아니었고 최종 사인 발표장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오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뭐라. 용담아! 정말 죄송합니다. 지승은 당시 종호의 부모님을 의심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들어도 어느 애미가 지 자식 목자를 모르겠습니까? 여보세요. 네 종호가 어딘데? 누군데 그러노? 지가 종호라고. 마을 새끼들. 아무도 우리 아를 기억해두지 않았어요. 그리 포기를 못하겠어요. 영화 아이들. 이 영화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영호 군 유괴살인 사건, 그리고 개구리 소년 사건,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영화 감독은 실제 일어났던 개구리 소년 사건이 사람들에게서 점점 잊혀져가는 모습을 보며 영화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영화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은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찾았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버리고 증거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알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살인사건 같은 큰 범죄에도 과연 공소시효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